그동안 잠잠하다가 반기문 총장이 귀국할 때까지 다가오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검증이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예. 양측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귀국하시면 이 문제를 좀 맞춰봐야 되는 게 아니냐. 다만 증언하고 있는 복수의 관계자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예. 본인이 직접 들어오셔서 해명하셔야 될 일이겠지. 공신력 있는 언론에서 제기를 했고 또 반 총장 측에서 해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국민들이 미흡하다고 하면은 적극적인 해명 혹은 조사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최도술, 양길승, 강금원, 박연차, 정상문, 노건평, 이광재, 정윤재, 문재인 전 대표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있던 시절 친인척 측근비로로 구속됐던 사람들은 두 손으로 꼽기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선택도 노 전 대통령 가족에게 건네진 500만 달러 때문이었습니다. 김철우 교수께 한번.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공식적으로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 1월 중순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이제 2009년도 박연차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다는 게 지금 공식적으로 제기됐고 공방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발언은 지난달 한 얘기지만 오늘도 비슷한 취지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차피 검증이 시작됐으니까 사실상 이제 최순실 게이트는 게이트대로 가는 거고 또 이제 대선 레이스는 또 대선 레이스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반기문 총장이 드디어 구름 위에서 땅 위로 내려왔다. 땅 위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 이제 연말까지 임기를 끝내고 내년 1월 15일경에 네. 귀국 예정인데요. 네. 그동안 벼르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은 외교부 장관 할 때도 인사청문회 없이 바로 임명이 됐어요. 당시에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 관련법이 없었어요. 네, 관련법이 없어서.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한 번도 검증을 받아본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엔 사무총장의 재직기관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출신 아닙니까? 네. 그 출신에 대해서 뭔가 흠집을 낼 수 있는 것을 자제해 왔다면 이제는 구름 위에서 실제 현실 정치인으로 땅 위를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야당과 언론과 국민의 그 냉혹한 그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고요. 그 검증 과정의 1번이 박연차 지금 그 게이트로부터 23만 불 받았다는 의혹이 생긴 겁니다. 사실은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성완종 전 이제 경남기업 그 회장하고 그 관계도 일정 부분 있었고요. 반기문 총장 동생이 그 경남기업에 근무를 했던 적이 있고 아들 문제, 조카 문제, 그 다음에 또 뭐 선친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반기문 총장이 구름 위에 있을 때하고는 다르다. 땅 위를 걸어갈 때는 그걸 본인 스스로 헤쳐나가야 된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23만 불을 받았다는 게 저는 양날의 칼로 보입니다. 양날의 칼이다?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많이 연루되어 있던 사람들이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쭉 대부분 친노 인사들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명되는 과정에서 불똥이 어디로 튈지 또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날의 칼일 수 있고 이것은 반기문 총장이 반드시 극복하고 나가야 될 문제지 이거 정치권이 쉽지 않습니다. 고건 전 총리, 그 다음에 뭐 역대 총리들이 대부분 중간에 다 낙마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 밖에서 정치권을 진입하면서 그 검증 과정은 상당히 혹독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10년 전의 이야기인데 저는 저걸 가지고 그럼 무슨 명목으로 줬냐를 밝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3만 불이면 지금 돈으로 한 2억 5천? 그 정도 되죠. 그 당시에도 작은 돈 아닌데 반기문 총장이 무슨 그 외국 여행을 가거나 유엔에 가거나 뭐 이럴 때 그 비행기 여비는 있죠. 명목 없이 박연차 줄 수 있지만은 23만 불이면 있죠. 뭔가 명목이 있을 겁니다. 그 아무 명목 없이 너 그냥 돈 해라, 돈 가져가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비서에 지금 수첩에 나온다는 건데 제 생각에 명목이 안 적혀 있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23만 불. 그게 성완종 그 게이트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중에 지금 일부는 뭐 지금 뭐 수사도 안 하고 끝나고 그다음 이완 그 누구죠? 국무총리 이완구. 이완구 씨는 무죄 나오고 했지만은
제 생각에는 저런 말 한마디가 수첩에 적힌 거 하나 가지고 지금 받은 사람이 강력히 부인하는 마당에 저걸 가지고 지금 뭐 맞다 안 맞다 이런 게는 맞지 않다 명목을 밝히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저 시사저널에는 그 수첩에 나온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네, 거기는 시사저널 없었어요. 기사를 네. 잘 읽어보시면 알지만 자 박연차 회장의 지인 복수의 지인으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 지인이 우선 누군지 잘 모르고. 네, 네. 그다음에 박연차 회장의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 네. 뭐 그거는 결국 박연차 회장한테 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얘기했는데 사실 검찰에서 그걸 진술을 했는데 검찰이 덮었다. 요게 이제 그 지금 시사저널 요지거든요. 네. 그때 그리고 이제 20만 불은 그 2005년에 외교부 장관 공관에서 베트남 외무부 장관하고 이런 사람들이 일행이 왔을 때 자기도 거기에 초청을 받았는데 네. 그 자리에서 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왜 그러냐면 저 박연차 회장이 베트남 명예 총영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 좀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줬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외국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그 여럿이 모이는 자리에서 돈을 줄 수가 있을까 하는 게 저는 네. 우선 의문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3만 불은 어디서 줬냐면 그거는 자기가 직접 준 것도 아니고 뭐 유엔 사무총장이 됐을 때 뉴욕에 있는 자기가 아는 식당에다가 맡겨서 나중에 보니까 반기문 총장이 와서 찾아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돈을 주고받고 네. 뇌물 주고받고 하는 거에 관해서 우리도 취재도 많이 해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보면 저런 식으로는 안 주고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자 어찌됐든 간에 그 우선 시사저널의 보도는 약간 좀 근거가 미약하다. 그냥 뭐 지인한테 얘기했다 이렇게 되니까.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자 박연차 회장도 부인하고 있고 반기문 총장도 부인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2005년 그 5월 달인가 그 당시에 거기에 갔던 참석자들이 또 그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런 정황은 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과거에 이해창 총재도 저 기안건설에서 네. 뭐 20만 불을 뭐 네. 그 부인인 한용 여사가 받았다고 그거 터트렸는데 나중에 허위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이 이제 이슈가 되는 만큼 또 검증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00년 대선 당시에 이 김대엽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물증은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든지 아니면 특검제를 하면은 거기에 제출하든지 할 겁니다. 이 이해창 후보 아들 병역비리 이야기가 나온 직후부터 자, 이 병역비리 전체 어떤 수사를 갖다가 매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이제 언론이나 이걸 이용을 하죠. 그 안에서. 그래서 이 병풍 사건이 터지니까 가장 타격을 입은 쪽은 이해창 씨 쪽이고 네. 또 가장 또 덕을 보는 거는 민주당 쪽이란 말이에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이해창 씨 지지율이 42%였어요. 네.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7%였습니다. 네. 자, 이게 검증 자체는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사실상 반기문 검증은 불가피한 겁니다. 그렇지만 검증은 또 검증인데 제대로 된 검증이 또 이루어져야 된다. 이 아마 김대엽 씨는 2000년 대선 전후에 자기는 좀 문제가 있었다. 이 병풍 문제 의혹 제기에 또 그렇게 이 또 방송에서 출연해 또 얘기를 또 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결국 선거에서 흠집내기라든가 또는 공작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은 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되고 네. 김대엽 씨도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대한민국 언론이 엄청나게 자제를 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외신의 언급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절제했던 것이 대한민국이 진짜 헌정사상 세계 최고위직을 배출했고 네. 이분이 정말 잘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현실의 정치인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시사저널에서 나왔던 보도가 굉장히 구체적이다. 네. 시간, 장소, 일시, 방법, 사무실에서 공간 사무실에서 줬다는 장소까지가 적시가 되고요. 네. 그리고 당시에 이 대검에서 조사했던 당시 검사들의 입을 통해서 이 박연차 회장이 했던 얘기들,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당시 네. 검합의 형식으로 건넸던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일단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냥 이것이 뭐 근거 없는 얘기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되는 마당에 이것이 단순한 흠집내기라고 치부하기에는 저는 상당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주목하고 앞으로 1탄 이어서 이제 저는 다른 언론들에서도 2탄, 3탄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제대로 검증해서 좋은 지도자를 뽑는 것.
또 이것은 우리 정치권의 의무이기도 하니까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네. 하세요. 이게 검증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반기문 총장이 네. 안 받았다는 걸 입증을 못해요. 원래 그걸 우리 네. 법원에서는 악마의 증명이라고 그러는데 줬다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입증이 될까? 네. 저는 그 선거 끝날 때가 입증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검증 국면 자체가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이제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내용 말씀 고맙습니다.